그리고 이거는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질의하신 거라도 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슬라이드 좀 몇 개 드렸는데 그 데이터 있는 그거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도 제가 좀 거론을 했던 건데요. 2019년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 유예가 너무 좀 심각해서 이제 그 어떤 대안으로 공개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시다가 올해 7월에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학교 지원과에서 담당이긴 한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학교 법인의 사회적인 책무성을 제고하고 어쨌든 법정 부담금을 잘 납입하게 하자라는 이런 공개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 뭐 듣기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폐지 요청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고요. 이제 공개제도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마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실효성의 문제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보고는 저도 받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렇게 공개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공개 안 하면은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이 뭐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좀 들여다보면 법정 부담금 뭐 잘 아시죠?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그다음 계약제 교직원의 4대 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뭐 운영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뭐 이런 설명은 저도 좀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우리 교육청이 뭘 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아마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으실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를 좀 제한을 두거나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는 게 조금 좀 기운이 빠지긴 하는데 저는 이 제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거든요. 답변.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저도 뭐 과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시각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너무 미미해요. 그게 조금 전 슬라이드에도 제가 실었었습니다. 각 학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재산 확보율이 너무 낮다. 이거는 10년, 20년 된 얘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핑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이게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될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들 안 고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근데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사립재단에서 납부 안 할 때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이런데 누가 나서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크게 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소라 의원님하고도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뭐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다른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 동일한 재단입니다. 인권옹호관 권고에 드러난 중구 그 A고등학교 이사장 갑질이에요. 정말 이렇군요. 이사장 손자를 교사들이 돌보게 하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냐면 결국 사학재단은 갑질은 계속 반복되고 개선도 안 하고 법정 부담금도 납부를 안 해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또 이해는 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 개선하고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정을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존경하는 이제 우리 최 전 의원님들 저희 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지금까지 현황 등등을 워낙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은 없긴 없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아니면 법정 이런 게 이 법 안에 들여다 보면 학교 기본 운영비에 학교에서 요거를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를 삭감했잖아요. 건강보험 안 내면. 그냥 100% 삭감을 해보니 또 결론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정책 자체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피해는 누가 가냐? 아이들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개선했긴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건 말씀은 다 맞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예전도 그렇고 제가 2000년도에 여기를 근무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 뭐 과명은 다르지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이제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현재 보면 법정 부담금 그 16개교는 다 100% 부담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대학법인은 아예 부담이 제로예요. 특정 대학법인 뭐 학교 말씀드리면 대학이나 재단에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구조가 이러면. 네. 이거는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네네. 제안 드리는 게 법령 개선 촉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네. 필요하면 저기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 네. 이거는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물론 뭐 국회에서 많은 뭐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몇십 년 이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압력과 로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가겠죠. 말씀 너무 그래서 감사한데요. 구조가 이렇고 법이 이래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재단이고 제가 사학이에요. 이걸 왜 해요? 놔두면 내주는데. 그럼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이걸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지금 지적하신 말씀 아주 저 뼈저리게 아주 저 느끼고 있고요. 이게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구조적 한계 등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그냥 매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사하게 매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저는 아마 계란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매출하기 알보다도 적은 아주 미비한 정말 힘없는 목소리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고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도 두들겨 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도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답답해하시는 거 알아요. 네. 누구보다 현장에서 더 이거를 뼈저리게 아파하실 거라는 거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법령 개정 건의하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재란